예, 그러면 시장 종목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분위기는 좋게 갑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저는 화요일로 알고 있었는데 수요일인 거였죠? 4월 예. 7일인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대체로 어닝 시즌 하면은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죠. 그럼 걱정이 되는 건데 이번 어닝 시즌은 기대감이 훨씬 더 앞서고 있는 네. 그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상장 기업들 전체 그 이익 추정치가 점차 계속 나올 때마다 상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중요한 게 종목별로 볼 때도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이 하향되는 종목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한 어닝 시즌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한 가지 힌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게 3월 달 수출이 금액이 사상 세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업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스타트를 끊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모레 끊고 LG전자도 아마 같은 날 나오겠죠.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앞 코너에도 나왔지만 8조 8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평균치고 한쪽에서는 벌써 10조 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LG전자도 실적이 뭐 사상 최대 실적 낼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어닝 시즌은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3분기 서프라이즈를 내고 삼성전자, LG전자 그러고 주가는 빠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좀 그렇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 있냐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휴대폰 사업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 워낙 크게 한번 출렁했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 같고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점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차트로 만들었는데요. 예.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왼쪽 두 부분이 예상 컨센서스를 약간 밑돌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별 영향 없었죠. 그리고 빨간 선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실적 그 컨센서스보다 그 2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시기. 근데 주가 별로 안 움직이죠. 네. 그리고 올해 4분기 실적, 올해 발표한 1월 달에 발표한 4분기 실적은 예상을 조금 밑돌았는데 별로 안 움직이다가 이제 주가가 시차를 들고 빠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접근하는 방법은 뭔가 좀 인내심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만약에 시나리오가 10조 원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장중에 빠진다. 그럼 분할 매수 시작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네. 긴 안목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더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 일정이 잘 안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미국은 다음 주에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에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4분기보다는 줄었지만 1분기를 작년 1분기랑 비교하면은 증가율이 200% 이상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가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미국의 S&P 500 기업 그 실적도 계속 그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닝 시즌 기대감이 크고 아무래도 이 중에서 가장 그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4월 20일 날 발표되는 넷플릭스가 이제 좀 IT 기업 스타트를 끊고 그 이후에 4월 중에 예정인데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가 좀 4월 중에 일단 예정은 돼 있는데 이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공략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고민인 거죠. 다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예. 또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 개선주 가운데서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 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참 실적 좋은 회사들은 좋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실적보다는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제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한번 좀 찾아봤어요. 네. 시가총액 상위 50등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한 달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0% 이상 상향되려면은 굉장히 좀 많이 상향됐다고 봐야 되겠죠. SK이노베이션이든지 삼성생명 5%에서 10% 상향된 게 금호석유, HMM, 하나솔루션, LG화학, S-오일, 롯데케미 화학주가 상당히 눈에 많이 네. 띄죠. 그리고 2 내지 5%가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SDS, 대한항공,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두 번째로 요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략 제시하면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실적 되는 쪽에서 좀 손해를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적 관련돼서 포탈 자료 찾아보면은 굉장히 좀 그 종목들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업종별로 좀 중복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음식료 중에서는 단연 좀 중국 쪽 장사 잘 된다고 법인 장사 잘 된다고 오리온이 지금 꼽히고 있고요. 철강항공,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국내 기관이 엄청 사랑합니다. 포스코보다 현대제철을 더 많이 사고 있고요. 네.
화학주들이 사실은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정유주, 뭐 SK이노베이션도 들어갈 것이고 뭐 효성그룹 3사, 그다음에 OCI라든지 코롱인다, SKC, 뭐 하나솔루션도 여기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이노텍 이런 종목들. 자동차도 실적이 1분기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하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건설 쪽에서도 오늘 뭐 건설주도 강하죠.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작년에 분양 물량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실적도 좋고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데 이미 주가가 그거에 따라서 많이 올라버렸으면은 좀 접근하는 건 좀 무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못한 그 밸류에이션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답을 수급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중에서 지금 실적 좋아지는 종목 중에서 수급이 좀 좋은 그 유지되고 있는 종목, 쌍끌이가 나오거나 한쪽이 매수하고 한쪽은 매도하는데 매수 강도가 더 큰 종목들을 좀 꼽아봤는데 철강 중에서는 뭐 오늘 뭐 단연 돋보이는 철강주, 포스코, 현대제철, 화학 중에서는 SKC. 그다음에 전기전자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 정도가 이 종목들로 꼽혔습니다. 예. 주요 실적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참 이렇게 추린다고 추렸는데도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본인이 투자할 때 이 종목은 내가 좀 아는데 이런 종목이 있으면은 수급까지 같이 보고 좀 깊숙이 접근해서 지금 기회가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해요. 예.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가지고 그냥 뭐 코스피 200 코스트 100 이거 사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에 상위 50개 종목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종목만 딱 꼽아드릴게요. 그러실 수 있어요? SKC입니다. SKC. 그 다음 이슈에서 한번 SKC를 왜 꼽는지 한번 좀 다뤄볼게요. 알겠습니다. SKC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여운을 남기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빅히트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외형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제 외국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엔터사이기 때문에 참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타카홀딩스라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좀 잘 아는 회사인데 예. 저스틴 비버, 소속사죠. 아리아나 그란데 맞아요. 세계 1등 연예계 기획사인데 여기서 빅히트에서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이 뉴스가 나왔는데 월요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침에는 뭐 음봉 만든 듯 하더니 일단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고 이 빅히트는 지금 굉장히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그 많이 등장하고 있는 얘기가 위버스 플랫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하고 팬들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뭐 그 같이 뭐 저스틴 비버하고 아리아나 그랜데하고 그 빅히트하고 심지어는 블랙핑크까지 지금 YG 플러스에 지금 그 투자를 했거든요. 블랙핑크도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 전 세계 구독자 수 1등이 저스틴 비버고요. 2등이 블랙핑크. 3등이 방탄소년단, 4등이 아리아나 그랜데. 1, 2, 3, 4등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좀 그 파괴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됐던 게 4월 1일인가요? 물적 분할한다고 했는데 핵심 사업부가 음반 사업부잖아요. 요거를 띄어나서 사업부를 한다. 약간 이거 오버랩되는 내용이 있죠. 예전에 LG와 그런 좀 그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그 걱정도 했었는데 그 걱정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나온 이후에 오늘 증권사들 일제히 리포트를 쏟아냈는데요. 목표가 50만 원짜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좀 올라간 종목도 나왔고 대부분 대폭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다만 엔터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빅히트도 그렇게 수급 상황도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좀 아티스트들이 쉬는 기간이랍니다. 4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별로 기대할 게 없고 YG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드라마를 갑자기 엎어졌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SM은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지금 그 예상치를 밑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쪽은 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빅히트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종목들과도 연관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5월에 MSCI 신규 편입 지수가 이제 리밸런싱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SKC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아요. 지금 세 종목 정도는 뭐 들어갈 게 확실히 된다고 좀 보는데 빅히트하고 SKC하고 HMM 이 세 종목 정도. 이게 그 요런 맥락으로 한번 예를 보시면 돼요. 작년 8월부터 지금 8월, 그다음에 11월, 그다음에 그 2월
말일날 리밸런싱 하는 날 네. 전날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물이 대규모로 나왔는데요. 올해 2월 말에 외국인 코스피 매도가 사상 최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대 2위가 작년 11월 말, 네. 역대 네 번째가 작년 8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8월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거는 이거 그 패시브죠. 패시브라는 얘기는 대표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패시브에서 신규 종목을 담아야 되는 니즈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언제부터 관심 가져야 되느냐? 제가 그 2월 달에는 신규 편입이 없었고요. 작년 11월 달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 한번 주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20일 전부터 살펴봤는데 저 딜이라는 게 발표 시점 그리고 편입 시점은 월 말이고 네. 대략 10며칠 정도 돼요. 네. 근데 미리 올라가죠. 20일 전부터. 예. 그런 종목들은 좀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세 종목 정도는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데 한 종목 정도가 이제 그 록십자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이 종목도 실적이 다 좋아요. HMM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래 좀 그 일어서는 회사고 빅히트는 이제 분기 기준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연간 추정치는 작년보다 이익이 66% 늘어나는 거 전망되고 SKC 아까 수급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 실적 좋죠. 그리고 좀 그 지금 이런 MSCI 리밸런싱 이슈도 있죠. 지금 정도면은 이 회사는 여기서 그 저희 그 전임 대표 횡령권 때문에 네. 한번 거래 정지 기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것도 참 강점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한 종목만 김영롱 의과가 한 종목만 딱 찝으라고 하셔서 한 종목만 그렇게 한번 찝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SKC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음이 좀 놓입니다. 시장의 수급 특징주들도 좀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지금 지난주에 제일 돋보인 게 현대차 3인방이에요. 현대기아차 코스피에서. 근데 애플카 얘기 나왔다가 사실 부분 얘기 나왔을 때 주가 확 가라앉았죠. 네. 근데 구글카 얘기 나왔다 아니라고 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수급도 들어요. 맞아요. 그때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현대차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자동차주도 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익 IPS를 비롯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바이넥스, SK 머티리얼스, 이오 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급되는 종목들은 요새 또 시세가 납니다. 실적도 좋은 회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은 4월 시장이 월별로 평균 따져보면은 4월 달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최근 5년 동안.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항대가 3,100선이 일단 강한 저항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갑자기 거래가 확 늘진 않았는데 기간을 오래 거쳤다는 얘기예요. 매물 소화 과정, 손바뀜이 맞아요.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시장은 나쁘지 않은 시장이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어닝이죠. 뭐 좀 실적에 주목하면서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역시 그 4월의 통계 평균이 이번에도 비껴가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